카카오톡에서 숫자 1이 사라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은 고요한데 당신은 머릿속에서 방금 보낸 메시지를 수백 번 다시 쓰며 인생의 대본을 고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썼을 거다. 내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다고 단정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절대 당신의 멘탈이 약하거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피하느라 하루 종일 바쁩니다. 미움받을까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행여나 오해를 살까 두려워 묻지도 않은 설명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대화가 다 끝난 후에도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낮에 한 말과 하지 못한 말을 끝없이 자동 재생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반응의 진짜 원인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뇌의 위협감지 영역인 편도체가 울리는 거짓 알람 때문입니다. 뇌가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짧은 침묵조차도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 뇌가 이토록 피곤하게 작동하는지 그 과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 불필요한 뇌의 경보기를 끄는 파파노켄 5가지 감정 분리 기술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숲을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이 편도체가 즉각 생존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근육에 혈액을 집중시켜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거리를 걷다 보면 호랑이나 곰을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맹수가 사라진 그 자리를 현대인들에게는 치열한 사회적 평가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를 향한 팀장님의 싸늘한 시선, 회사 단체 채팅방에 흐르는 미묘하고 숨막히는 침묵, 명절날 시어머니의 짧은 한숨 소리가 뇌에게는 맹수의 공격과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평가가 난무하는 서바이벌 경기장인 셈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뇌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회적 고통을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이는 육체적 통증과 같은 등급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는 상태가 그토록 뼈아프게 신경 쓰이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무리해서 버림받는 것을 곧 죽음으로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가 제안한 사회적 측정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자존감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받아들이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기판처럼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신호가 들어오면 자존감 계기판에 눈금이 올라가고 거절이나 무시의 신호가 감지되면 눈금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의 화합과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 계기판이 훨씬 더 예민하고 가혹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눈치를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기술로 학습하며 자라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앉아야 할지, 상사님의 표정은 어떤지,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의 답장 속도는 왜 평소보다 느린지, 우리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주변의 공기를 스캔합니다. 모든 사소한 단서들이 내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측정하는 데이터로 끊임없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24시간 내내 팽팽한 전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은 그저 성실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깨는 항상 위로 솟아올라 굳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며 잠들기 직전까지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퇴근 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도 머릿속 대화의 복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예민한 눈치 계기판이 아직 그날의 데이터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멍하게 휴식을 취할 때 낮에 있었던 회의 시간의 실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끊임없는 생각에 꼬리 물기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작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이 뇌의 특정 부위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켜지면 뇌는 과거의 실수나 타인의 반응 등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동으로 되감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반추의 굴레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이 전두엽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뇌의 브레이크를 쉴 새 없이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전두엽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배터리가 모두 방전된 전두엽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쏟아내는 우울한 생각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합니다. 늦은 밤아이의 작은 투정이나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크게 화를 내거나 서러움이 폭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늦은 밤에 감정 기복을 겪으며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걸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 종일 타인의 평가를 방어하느라 당신의 뇌 배터리 용량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뇌의 물리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세상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을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만 넘기면 우리의 고단한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철학적 통찰을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인 과제의 분리라는 실전 기술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량한 배려와 자기 착취의 경계를 헷갈리고 무너뜨립니다. 내가 건넨 말이나 행동에 진심을 담고 상황에 맞게 예의를 지키는 것. 정확히 거기까지가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할지, 기분이 상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이자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타인의 감정 변화까지 내가 미리 끌어안고 책임지려는 태도는 착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유한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피곤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뇌가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통제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타인의 거절이나 실망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하며 고통받습니다. 뇌는 걱정이라는 피곤한 행위 자체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대비하고 있다는 착각, 즉 이 불확실한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밤을 새워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책임과 타인의 반응 사이를 날카롭게 베어내어 분리하는 것. 이 단호한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하루 종일 오작동하는 뇌의 경보기를 끄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뇌를 괴롭히는 거짓 알람을 끄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5가지와 신체 스위치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3가지 행동 쓰기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남의 기분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이때 종이를 꺼내어 내가 당장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행동, 딱 3가지만 적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은 내 과제가 아니니 버리고 내일 업무 자료를 한 장 더 준비하는 것만 목록에 남기는 식입니다. 둘째, 걱정 예약 시스템입니다. 하루 중 딱 15분을 걱정 전용 시간으로 지정합니다. 그 시간 외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수첩에 짧게 적어두고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뇌에게 이 문제는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어 즉각적인 과잉 반응을 막는 것입니다. 셋째, 2문장 규칙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살까 두려워 길고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뇌가 관리해야 할 가상의 시나리오만 늘어납니다. 오늘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려는 충동을 끊어내야 반추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 미세한 불편함에 의도적으로 노출되기입니다. 카카오톡 답장을 일부러 30분 늦게 해보거나 제안을 한번 단호하게 거절해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관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뇌가 직접 경험하게 해야 위협을 느끼는 기준치가 낮아집니다. 다섯째, 블라인드 타임 가지기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과 메신저를 꺼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타인의 신호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위협 탐지 레이더를 강제로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뇌의 긴장을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두 가지 신체 스위치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호흡법입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뱉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몸은 뇌에게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세 줄 쓰기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 그로 인해 일어난 실제 결과, 그리고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 위로 완전히 배출해내면 뇌는 비로소 경계태세를 풀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당신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끄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무심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 정처 없이 흩어져 있다. 나의 소중한 주의력을 회수해서 오롯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다시 투자하는 적극적인 훈련입니다. 만약 당신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추측하느라 하루 종일 지치고 벅찬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오늘 밤 당신의 세 줄 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걱정거리와 내일의 작은 행동을 이곳에 직접 적어내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심하고 긴장을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주 현실적이고 유용한 심리 처방전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